이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증시도 4거래일 만에 30포인트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렸습니다. 일단 조짐이 좋은데 키프로스 금융구제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심층 진단합니다. 증권팀 허준식 기자 나왔습니다. 자, 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가 30포인트 가량 올랐죠. 정확히는 29.5포인트인가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 상승폭도 그렇고 반등 소식이 4거래일 만에 들려왔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이지요. 구체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키프로스에 대한 호재 소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디폴트 우려에 투자 심리를 억눌러 왔었던 이 키프로스의 구제 금융안이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키프로스는 이번 그 구제 금융안 승인에 따라서 그리스와 아일랜드, 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서 5번째로 유로존에서 구제 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난주 초반에 당초에 내셨던 키프로스가 제출했던 구제 금융안에는 10만 유로 이상 예금자들한테 이제 15.6% 세금을 물리자, 네. 이런 방안이 포함됐었는데 그때 그 안은 부결됐었는데 이번에 좀 달라졌나 봐요? 네, 그 초안이 부결되면서 키프로스 정부가 이제 은행에 대한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안을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플랜 B라고 불려지는 그 안에 천연가스 개발권이라든지 그리스 정교의 부지 또 연기금을 통합한 기금 풀을 만든 다음에 이 국유재산을 담보로 해서 긴급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러한 안을 마련해서 유럽연합과 IMF 또 유럽중앙은행 이른바 이 트로이카로 불리는 이 국제채권단과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결론 그 최종 협상 안에서는 일단 키프로스 정부 안보다는 이 국제채권단이 제시했던 안이 채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키프로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수용하고 또 구제금융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단 키프로스 2위 은행인 이 라이키 은행을 청산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라이키 은행은 러시아 자본이 상당 규모 외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은행인데요. 이제 이 라이키 은행을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눠지게 되는데 굿뱅크 자산은 지금 키프로스 1위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으로 보낼 것 같고요. 이제 배드뱅크 청산 과정에서 은행의 주주라든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후순위 채권 그리고 이제 예금자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10만 달러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최대 40%가량의 헤어컷 다시 말하면 장부가치 현실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부실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니만큼 그 은행에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손실 분담을 지운다는 이런 방안인 것 같고요. 네. 또 1위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 재편이라는 논리하에 일부 헤어컷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워크아웃 들어갈 때 출자 전환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뭐 이와 유사한 과정이 이제 키프로스에서는 이루어지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번 안은 이제 예금 과세안이 아니고 부실은행 구조조정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번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협의안의 집행 과정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여부만 좀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키프로스 사태는 뭐 잠정적으로 봤을 때 일단락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네.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8.96포인트, 1.49% 오른 1977.67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1,538억 정도 강하게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 외국인은 개인이 630억, 외국인이 880억 정도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특히나 증시에서도 600억 넘게, 800억 넘게 매도했지만 선물 쪽에서 4,9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이익을 시켰는데 현선물 쪽에서 엇갈린 매매 때문에 향후에 이제 외국인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전기가스라든지 의약품 등 경기 방어주인 일부 업종 제외하고는 다 올랐는데요. 우수 창고가 2.59%로 가장 좋았고요. 전기전자가 2.5%, 또 건설이 2.4%, 또 은행업종도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4 모멘텀이 이어진 데다가 오늘은 삼성의 이 베트남 제2공장 착공 소식도 들려왔는데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과 은행업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조선주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유로존 우려가 둔화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이런 점들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거래가 많았던 종목 중에 삼성전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삼성전기는 갤럭시 S4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4.4% 올랐고요. 거래도 950억 정도 되면서 거래 대금 순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에 올랐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한 10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보면 또 건설주도 전반적으로 또 올랐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취득세 감면 연장 이게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면서 좀 풀렸나 보는 그런 맞습니다. 영향이 좀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2일 날 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6개월 연장안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안은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연초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6월 30일까지는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게 되고요. 또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도 4%에서 2%로 취득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오늘 현대산업이 4.3% 상승을 했고요. 또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2 내지 3%가량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소는 1.5% 급등 마감했는데 이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제가 거래소 업종 등락률 설명을 드렸을 때 전기가스랑 의약품 등 경기 방어주 컨셉의 종목이 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도 이런 종목군, 그러니까 업종으로 치자면 오락문화라든지 제약, 방송 서비스 등 이 방어주 섹터가 약했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또 단기에 급등했던 일부 IT 종목군에서도 매물이 나왔던 것이 주 하락 원인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6주 연속으로 보기에 따라서 한 7주 정도 급등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그러니까 이 거래소와의 수익률 키맞추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거래소가 1950선을 하회하면서 2월 저점이었던 1930을 테스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마감을 했었을 때, 하락 마감했을 때 코스닥은 1.2% 오르면서 550선 위에서 강세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등락이 엇갈렸어도 또 월간 단위로 보면 아직 코스닥은 2.5%나 오르고 있고요. 거래소는 여전히 2.4%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 헬스케어주가 상당히 좀 성적이 좋았다고 그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이제 인포피아라는 헬스케어 관련주가 좋았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이 S헬스라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S4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이 되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 인수합병 모멘텀에 11% 넘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된 혈당 측정기를 출시한다는 재료가 나오면서 오후 2시 이후에 급등세로 돌아서더니 금요일보다 8.7% 오른 18,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세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 헬스케어 관련 중에서는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최대 주주인 솔본 역시 삼성전자 모멘텀이 가세를 하면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보다 8원 50점 급락하면서 1110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황은 주식과 같은데요.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안이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전망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떨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먼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에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지 않는 한은 본격적인 상승세가 좀 지연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형 한양증권 투자전략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키프로스 우려 완화라든지 이제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힘들 것으로 봤고요. 본격적인 반등이요. 그리고 이제 펀드 플로우를 보더라도 아직은 이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수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만 지속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 전략은 이제 1분기 시즌 실적 시즌이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전기전자 업종에는 좀 주목하자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조정 이후에 재반등할 것이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에
상당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이 지기호 LIG증권 이사 이야기 들어보면 코스닥이 앞서 말씀드린 6주 연속으로 쉼없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자연수 조정으로 이해한다고 말을 했고요. 향후에는 코스닥이 2분기 중에 이르면 2분기 중에 600선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워낙에 그 최근에 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펀드멘탈 조건도 양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키프로스 호재가 있고 새 정부 정책에 기대가 있지만 외국인의 그 매수세 전환에 대해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코스닥은 이제 향후 좀 그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다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홍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